여기는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신라 제43대 희강왕릉과 제44대 민해왕릉의 입구인데요. 43대 희강왕릉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강왕은 원성왕의 손자였던 이찬 김현정의 아들입니다. 흥덕왕이 세상을 떠난 뒤 비어있는 왕위를 두고 흥덕왕은 사촌인 균정과 조카 재윤 간의 내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시중 김명 등이 재윤을 지지했고 반대로 아참 김우징 등은 균정을 지지하면서 왕위를 둘러싸고 쟁탈전이 벌어지게 제220호 그 결과 균정은 살해당하고 균정을 제 지지했던 우징과 예징은 청해진으로 망명하였으며 김양은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재윤은 왕위에 올라 희강왕이 됩니다. 하지만 즉위 3년 만에 자신을 왕으로 세운 상대던 김명이 반란을 일으켜 측근들을 살해하자 그 여파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 생각했던 희강왕은 궁궐 내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면서 상대던 김명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민해왕입니다. 흥덕왕이 부사 없이 사망한 후 신라의 왕실은 크게 휘청거리고 희강왕을 시작으로 왕실의 내부는 극대화되며 서로 죽고 죽이는 난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 신라를 지탱하던 중앙군이 와해되고 사병이 득세하여 왕위를 둘러싼 내부는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국군은 점점 기울어지게 되면서 신라의 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장지 기록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에서 소산의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소산이 어디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왕릉의 진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왕릉입니다. 이 왕릉은 일반 무덤보다 좀 클 뿐 별다른 특징이 없어 왕릉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런 성물도 없고 부세에 세운 희강왕릉의 표석과 안내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주 초라해 보이면서 신라왕릉을 보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해왕릉은 다른 왕릉과 다르게 전 민해왕릉이라고 표지판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43대 희강왕릉 맞은편에 있는 44대 민해왕릉 입구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흥덕왕이 부사 없이 사망하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희강왕을 옹립한 김명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난을 일으켜 자신이 원하던 왕위에 오르게 된 이가 바로 민해왕입니다. 하지만 민해왕 역시 반대 세력에 좋은 구실을 주게 되는데, 내전 당시 균정을 지지했던 김양이 장보고를 끌어들여 민해왕을 치내게 되는데, 김양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면서 민해왕의 측근과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민해왕은 도망 중에 원류의 집에서 김양의 군사에게 붙잡혀 죽게 되면서 불과 2년 만에 말하게 됩니다. 장지 기록과 위치를 보면 다른 왕릉과 달리 민해왕릉에는 표지판에 전 민해왕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 하는 장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예로 장사 지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에 오는 민해왕릉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외행은 3단으로 쌓여진 호석과 지대석이 있는 형태로 발굴 조사를 통해 능의 내부에서 12지신상의 일부가 출토되어 이전처럼 왕릉 호석에 12지신상을 새긴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인형 형식으로 보장하는 형태여서 12지신상의 유지에 대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희강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올랐던 왕이지만 불과 2년 만에 그 자신도 같은 운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네요. 찬탈의 결과로 자신 역시 같은 운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민해왕,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라 제45대 신무왕릉입니다. 사적 제185호입니다. 신무왕의 이름은 우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흥덕왕의 사촌이면서 상대등이었던 균정입니다. 아버지 균정이 왕위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당하자 우징은 청해진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후 왕위에 올랐던 희광왕이 김명의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이가 민해왕입니다. 민해왕의 즉위로 전국이 바뀌자 기회가 왔음을 포착한 우징은 청해진에서 장보고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신무왕입니다. 하지만 신무왕의 치세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사망 원인은 종기로 인한 병세 악화로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을 뒤로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후 태자인 경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된 이가 문성왕입니다. 장지 기록과 위치는 삼국 사기에 제형산 서북 쪽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확실치가 않다는 점에서 신무왕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라 하대의 특징으로 혈통보다는 실력주의가 우선하는 시대가 되면서 반란의 몸살을 앓게 되는 시대의 특징을 보이는데 흥덕왕 이후 지나치게 왕족을 우대했던 폐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신라 하대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지방 호족들이 힘을 키워가는 데 일조하였으며 훗날 후삼국 시대를 열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43대 희강왕릉과 44대 민해왕릉, 45대 신무왕릉, 세 분 왕릉을 차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46대, 47대 문성왕 흔한왕은 서학동 고분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49대 50대 헌강왕과 정강왕 왕릉을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